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180여 명에 달합니다. 확진자는 주로 신입 수용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수용자 2,400명 전원과 직원 4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직원 1명 등 모두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신입 수용동에서 나왔는데 법무부는 이곳에 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했거나 앞서 확진된 직원에 의해 집단 감염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이어져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서는 9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틀 전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과 여주의 교회에서도 1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찬양 연습을 하고 성탄절 1박 2일 행사를 준비한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27%. 전체 신규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감염의 위험이 큰 장소는 국민들께서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한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의 영업을 금지하는 한편 스키장 야간 운영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결국 정부가 대형 병원들을 상대로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숨진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만 6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00개 이상의 병상을 새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8개, 8.4%에 불과합니다. 충북과 대전 등 6곳은 남은 중증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병상은 없는데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급증 속도로 볼 때 현재 병상 수로는 언제 의료체계가 마비될지 모르는 상황. 정부가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대형 병원들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서울 아산, 삼성 서울,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의 대학 및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MBC가 입수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확보 명령 공문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건데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1% 이상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상 확보 시한도 23일까지는 60%, 일주일 뒤인 26일까지는 100% 가동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들 대형 병원의 병상은 4만 6천여 개로 최소 460개 확보가 가능해져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은 1,000개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병상을 마련만 해도 수가의 5배, 거기서 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가의 10배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병상 수가가 70만 원 정도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 치료 시 하루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중환자실에 있던 기존 환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기존 중환자실을 좀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시간 여유를 줘야 돼요. 병상이 있다고 바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료진들이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정부는 내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았던 비수도권도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충북에서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괴산의 한 병원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도 안 하고 환자를 내보냈다가 집단 감염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참사랑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는 불과 이틀 만에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제 7명으로 시작해 어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53명이나 확진되더니 오늘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시는 확진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요양원에 대해선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요양원에 남아있는 환자는 32명입니다.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확진자들 42명은 거동하실 수 없는 어르신으로 충북 음성 소망병원에선 어제도 30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 감염된 과정입니다. 지난 10월 한 50대 환자를 협력병원인 괴산의 성모병원으로 보내 골절 치료를 받게 한 뒤 지난 15일 다시 받았는데 이 환자가 복귀 5시간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본래 입원과 퇴원을 할 때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결과도 확인해야 하는데 괴산 성모병원은 이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소망병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시킨 거죠. 5시간 동안 여기 와 있었던 거죠. 결국 소망병원에선 이틀 뒤인 17일 6명, 어제는 3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 무더기로 양성이 나오면서 충북에서 모두 103명이 확진됐고 이외에도 부산 39명, 경남 32명, 경북 29명 등 비수도권에서만 337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 3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26건 중 17건이 충북의 경우처럼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노인 등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선 감염 관리를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에선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모더나의 백신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백신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백신 맞기를 제일 주저하는 흑인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워싱턴에서 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보건당국 책임자가 펜스 부통령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공개리에 맞았습니다. 맞자마자 자신과 같은 흑인들이 백신을 꺼릴 이유가 충분하다며 어두운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The shameful Tuskegee experiments occurred within many of our lifetimes. We must start by acknowledging this history of mistreatment. 그가 속한 공중보건국이 1932년부터 40년간 엘라베마주 터스키기에서 흑인들을 속여 진행했던 생체 실험. 매독 환자한테 페니실린 대신 가짜 약을 주사해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600명 중 161명이 매독과 합병증으로 숨졌고 비밀이 폭로된 지 25년이 지나 정부는 터스키기 실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id was shameful, and I am sorry. 하지만 그 일로 과학과 정부에 대한 흑인들의 불신은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서 백신 맞겠다는 응답은 아시아계 83%, 백인 61%였지만 흑인은 42%에 그쳤습니다. I don't want to be in a position where I'm being a test. I don't believe there's enough research that's been done on it.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입원 환자 비율은 흑인이 백인의 4배, 사망자는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취약합니다. 미국 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자로 흑인 간호사를 택한 것을 비롯해 보건당국은 흑인들 안심시키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So the first thing you might want to say to my Afric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is that the vaccine that you're going to be taking was developed by an African American woman. 바이든 당선인이 다음 주 월요일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싸울 2개의 무기를 쥐게 됐는데 미국은 불신과 불안을 물리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FDA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지요. 일용직 노동자들의 형편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매일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가보지만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김은희 기자가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6시가 다가오자 일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울산 남구의 인력사무소 앞을 서성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9도의 추위에 해가 뜨기도 전에 두꺼운 옷을 껴입고 나섰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에는 한 30, 40명, 50명 가다가 요즘은 서너 일 가니까 확정된 일자리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이름이 안 불린 사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력사무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일자리 있을까 봐 기다리는 거죠. 새벽마다 건설 현장으로 가는 승합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곤 했지만 이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한창 일감을 나눠줘야 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간신히 일감을 구한 사람들도 있지만 안도는 잠시일 뿐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래도 매일마다 나와봐야죠. 일 없으고 방법 없이 뭐 쉬고 해야 되고 하니까 방법 없죠. 그건. 현장에서 느끼는 일감 감소는 60%가 넘습니다. 발주 물량이 적고 기업체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감이 줄어지고 또 소소한 일은 일을 이제 용역에 주는 거를 좀 꺼리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임시직은 16만 2천 명, 일용직은 4만 4천 명이 줄어드는 등 이른바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내몰린 수많은 가장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집니다. 날은 밝았고 노동자들은 불투명한 내일을 기약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